예, 안녕하십니까. 행복청 대변인 고성진입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 6월 행복청 정례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순서는 먼저 이원재 행복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세종 신청사 입지 및 건립 계획에 대해서 정례와 공공청사 기획과정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후 참석하신 기자분들과 질의응답 후에 브리핑을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원재 행복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행복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정례 브리핑은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추가 이전 등에 따라 추진하는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행안부 등의 행복도시 추가 이전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 특별법이 개정되고 올해 3월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의 이전 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행안부와 과기부의 행복도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아울러 현재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인사혁신처 등의 추가 청사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복청은 행안부와 협업을 통해 지난 4월 정부 세종 신청사 기본구상 연구 영역에 착수하였고 이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세종 신청사는 총사업비 3,82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3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신청사의 입지는 기존 청사와의 조화와 연계성, 또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방문객의 편의성과 접근성, 청사의 유지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정부 세종청사 중앙부의 약 3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청사 건립은 행안부와 행복청이 공동으로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 관리는 행안부가 주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축 설계는 많은 건축가가 참여하여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포함한 2단계 설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6월 말에 설계 공모안을 공고하고 올해 10월 말까지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 후 2019년 중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에 착공하여 2021년 말까지 신청사를 준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복청과 행안부는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행복도시 세종의 국가행정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브리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정례와 공공청사 기획과정의 업무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 기획과장 정례합니다. 그럼
정부 세종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 세종신청사 건립 추진 배경, 두 번째, 그간의 추진 경과, 세 번째, 신청사 건립 개요, 네 번째, 신청사 입지 선정, 다섯 번째, 신청사 설계 공모 방향, 여섯째, 향후 추진 계획,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세종신청사 건립 추진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9일 행안부 및 각 기술정보통신부의 행복도시 이전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행복도시에 이미 이전해서 민간 오피스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입주 공간 확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 밖에 현청사가 많게는 5년, 3년까지 이제 이전한 기간이 상당히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 청사의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서 업무 공간 부족한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의거해서 2021년까지 정부 세종신청사를 건립하고,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목적과 위상 및 가치를 구현하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9일 날 중앙행정기관들은 이전 변경 고시가 있었습니다. 이 고시 내용에 따르면은 행정안전부 1,445명, 그리고 과학기술정통통신부 777명 등이 2021년까지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이전까지 19년 8월까지 민간 건물을 임차하도록 그렇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희들은 이게 본 고시가 있은 이후에 바로 신청사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본 용역은 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입지안을 검토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선정위원회는 기본 구상안과 함께 입지 대안을 모색하고 최적의 입지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분야의 전문가 관련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3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의 입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어제죠. 6월 18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 신청사 건립계획 및 입지안을 최종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신청사 건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총 연면적은 13만 8천 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이전 기간 9만 3천 평방미터, 민간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기간 2만 7천 평방미터, 그리고 이제 현청사의 추가 공간 확보를 필요해서 1만 8천 평방미터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총 사업비는 3,825억입니다. 여기에는 토지 매입비 306억 원, 공사비 3,275억 원, 설계비 1,147억 원, 감리비 등이 97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 올해 예산에는 예산 설계비로 12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1년 말에 준공하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 일정은 올 6월 입지 선정을 하고 이제 바로 10월까지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1월 말에 올해 말에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기본 설계에 착수를 하고 19년 말에서 21년까지 공사 시행 및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신청사 입지 선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선정 기본 방향입니다. 행복도시 건설계획과 정부 세종청사의 건축 기본 개념과 조화를 이루면서 업무 효율성,
접근성, 편의성, 인지성이 높은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제 입지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총 6개의 항목을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이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첫 번째가 현 정부 청사와의 조화, 연계성 부분입니다. 나홀로 건물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청사하고도 좀 조화롭게 건립이 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 기능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부처 간의 업무 협의가 원활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중교통 등 접근의 편의성입니다. BRT에서 좀 가급적이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곳에 입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측면입니다. 네 번째는 청사 유지 및 관리의 용이성입니다. 이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부분이다. 보안과 관련해서 지금 청사 유지 관리 측면에서 제시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청사 건립 규모를 감안한 적정 규모 필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립 규모가 약 13만 8천 정도의 규모가 되고, 이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필지가 필요하다는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지성 향상 및 장래 확장 가능성입니다. 인지성 향상이라는 것은 방문객들이 쉽게 청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하고, 장래 가능성 측면은 앞으로의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확장도 가능한 그런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6개의 이제 입지 선정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입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입지 선정 결과입니다. 저희들 1-5 생활권의 중심 행정타원의 내필지, 저희들이 이제 C10, C11, C12, C43 요 부지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필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는 사업 용도로 지금 되어 있지만은 추후에 청사 용지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37,100제곱미터고, 아울러 저희들이 장애적인 설계안 도출을 위해서 인근 여유부지도 포함해서 설계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지 선정 사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우리 행복도시 내 각 부지 권역별로 이제 기능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 있는 것보다는 중앙행정기능이 집착화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1-5 생활권 중앙행정타운으로 최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았고, 그 중앙행정타운에서 이제 적합 후보지를 모색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중앙행정타운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어가지고 정부 부처 간의 어떤 접근성이 좋고, 따라서 이제 원활한 업무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BRT로서 도보로서는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변에 보면은 이게 주변에가 전부 다 4차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합 편의시설 주차장 공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제반 교통 여건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측면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아울러 여기는 정방향의 토지입니다. 정방향의 토지로 있어 어떤 기존 청사와 조화성이라든지 연계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고려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변에는 여기 청사부지 상업용지가 이렇게 주변에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장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신청사 설계 공모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두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기존 청사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참신하면서 창의적인 설계안을 도출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청의 어떤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계 공모 방식을 2단계 국제 설계 공모라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생소한 개념인데, 그 서울시에서 그 창동에서 그 창업및 문화산업단지 하면서 한번 시도한 적이 있는 그런 설계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은 그 1단계에는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공모의 단계에서는 그 간단한 스케치 수준에서 이제 그 공모적을 받아서 그 선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심사를 통해서 그 5개의 그 진출작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5개의 진출작이 선정된 진출작에서 설계를 시작을 해서 기본 그 건축 기본 계획안이 마련되면은 이를 통해 심사를 해서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는 건데요. 여기에는 우선 그 신진이나 어떤 소규모 설계업체도 참여가 가능해서 다양한 건축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라는 측면, 아울러 이제 창의적인 설계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 이 2가지 측면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이제 설계 공모를 할 때는 90일 정도의 기간을 두는데, 본 2단계 설계 공모에서는 충분히 설계하시는 분의 기간을, 설계 기간을 고려해서 총 110일 정도의 그 설계 기간을 둘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계 공모를 할 건데 6월 말에 그 설계 공모 공고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참가자 등록은 7월 첫째 주에 있고 1단계 응모작 작품 제출이 8월 둘째 주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1단계 응모작 심사가 8월 셋째 주, 그리고 2단계 응모작 작품 제출이 10월 넷째 주, 그리고 2단계 응모작 심사 및 당선작 발표가 10월 5째 주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기본 설계 계약 및 설계 착수를 11월 초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